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이번에 그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던데, 역시 이준석의 노선은 정확하죠. 논점 흐리기.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말장난. 이 새끼 당황해가지고 눈깔이 존나 크지던데. 그래서 뭘 밝히고 싶은 거냐 등등. 이준석은 노선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아직도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저게 이준석의 실체니까. 그리고 논리력 개빠졌죠. 하버드 대학생의 논리력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어떻게 쓰든지 상황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질문들만 골라서 가져왔고, 누가 봐도 선관위 편에 있는 듯한, 이준석은 뭔가 마치 청구서라도 받은 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야, 민주당도 실드를 치지 않는 걸 이준석이가 실드를 치네. 응? 다음 총선 때 개혁신당은 원외 정당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이준석. 솔직히 똑똑한 패미가 나왔으면은 이준석의 그 패미와의 토론을요, 솔직히 형님들이 볼 때는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준석이 패미와 토론을 할 때 패미들이 논리력이 딸리니까 이준석이가 상대적으로 논리력이 뛰어나게 보이는데, 저는 사실 내가 패미였으면은 이준석이 하는 말 전부 다 반박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유시민은 토론을 할 때 자기 프레임 안에 토론자들을 가둬놓고 드리블을 친단 말이야. 형님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유시민이가 진짜 대가리가 똑똑한 놈이에요. 걔는 토론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봐보세요. 민주당에 A, B, C가 있다. A는 뭐 누구고 B는 누구고 C는 누구다. 유시민이가 딱 그렇게 프레임을 짜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네들끼리 그걸 비판하고 있잖아. 그게 유시민이야. 형님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유시민이가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몇 달 동안 유시민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전부 그 ABC론을 가지고 토론을 논평을 했단 말이야. 그게 유시민이에요. 그런 게 똑똑한 토론 방법.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교묘하게 논점을 뒤틀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도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게 이준석이에요. 그러면은 일로 가면은 10분 만에 갈 길을 일로 가면은 15분 만에 가는데, 이쪽으로 가도 길이 있다라고 해놓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일부러 길을 엉뚱한 데로 안내를 해버린다. 이게 이준석의 토론 방식이에요. 마치 저 목적지로 가는 듯하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 이준석은 옆길로 사람들을 끌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이준석의 토론 방법.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척을 되게 많이 해요. 똑똑한 척, 아는 척, 이런 척. 그러니까 지가 그 논제를 왜 지가 결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올공에 모여있는 청년들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 너네들이 올공에 모여있는 게 대한 정당성, 너가 왜 재검표를 하자는지, 너가 왜 재선거를 하자는지, 그 논리가 뭐냐는 거지. 논리가 왜 필요해?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거지. 그럼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거냐? 모든 게 다 의혹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나? 그럼 되물었어야지. 그러면은 본인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아무런 의혹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되물었어야지. 지금 질문의 논지를 보면은 마치 올공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신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이 매도하는 듯한 지금 논점 흐리기 질문을 하시는데, 의원님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희 청년들은 인지하면 되겠죠? 각종 커뮤니티에서 혹은 스레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우리 청년들이 올공에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대한민국 선거의 참정권 훼손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모임이고, 단순히 이 작은 부실한 부분을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 일을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준석 의원님의 입장이시죠? 하고 반대로 물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선관위 편에 서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밝힐 수 없고 우리의 논점이 흩어져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불합리한 일이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올공에 모여 있는 청년과 시민들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따져 물었었어야지. 물론 그 대학생 말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은 아직까지 생각이, 아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정치인이야? 시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나온 거잖아. 근데 그걸 저런 식으로 PR을 한다? 이준석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지지를 받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준석을 인정 안 합니다. 쟤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박구석 희귀고문이가 딱 맞아. 그리고 이준석이 무슨 코딩을 해. 이씨. 그리고 뭐 핑 찍어놓고 핑 테스트 하면서 그게 뭐 트래픽이 몰리면 뭐 뭐라도 큰 거 하는 듯이 그거 도스 명령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리눅스 손댈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척 내가 척하는 거 하지 말았지. 척하는 거는 뭐다? 좌빨 새끼들이 하는 거다. 부실선거 부정선거 거기에 안 낚이니까 이준석이 눈깔이 동그래져가지고 왜 그걸 부정선거라 안 하고 부실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똑바른 소리 하니까 아 새끼 놀래가지고 눈깔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새끼 18번이야. 못해도 내가 이준석보다 아는 게 더 많을걸? 방구석 학고 유튜브가? 중졸다리가?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해? 왜 그렇게 건방지지?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중국어나 많이 하겠지. 중국어 학원이나 차리세요. 이준돌 씨 국회의원 끝나면은. 조만간 준석이는 천하람한테 먹힙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고품격 게임 방송. 오늘은 러시안 피싱 4입니다. 낚시 게임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카프호수입니다. 카프호수에서 사실은 딱히 잘 낚이는 데도 없고 옛날같이 그렇게 막 열심히 애착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늘은 좀 잔잔하게 이렇게 형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좀 보내려고 이렇게 여기 앉았습니다. 일단 의자 하나 깔게요. 의자 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어차피 고기도 안 낚일 것 같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한국의 주가에 대해서 형님들 좀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게 딱히 걱정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습니다. 제가 26만원 찍어드렸고 22만원 찍어드렸죠. 형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 투자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자금이 몰립니다. 해외 자본이. 자,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겠죠. 자, 그런데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면은 주가는 빠집니다. 당연히. 왜? 얘네들이 매도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출렁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대한민국 주식판에 삼성과 하이닉스 개별 종목으로 레버리지가 단일 품목으로 만들어진 단일 종목. 자, 이건 외국인들에게 뭡니까? 개꿀인 상황이 생겼어. 자, 이익 실현을 하기 전에 레버리지에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물량을 던지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만 해외 자본만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세력은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국내 세력이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알.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 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주가 조작하고. 자, 지금 연기금에서도 돈을 못 틀어요. 50조 리밸런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껏 2,500조 풀었어요. 2,500억 풀었어요. 연기금도 지금 이익 실현을 못하고 있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익 실현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미를 틀고 가죠. 개미 털기. 오늘 주가가 조금 올랐죠. 오늘 주가 조금 오르면은 저도 모르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 기술적 반등. 뭔 기술로 반등했는데? 뭔 기술적 반등? 그냥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라니까. 주식이란 거는 형님 그냥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 주식을 형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형님들에게 26만 원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댔죠? 이제 22만 원까지 열려 있대. 이 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내일 것까지 봐야겠죠.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가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져. 처음 들었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해. 참. 사는 거는 형님들이 알아서 사세요. 내가 무슨 리딩방입니까? 본인이 알아서 사세요. 일단 저는 총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찍고 27만 원 이 선을 돌파하면은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1차 매수. 그리고 하방 찍고 돌파할 때 2차 매수 들어갈 거예요. 저는 항상 분할 매수하죠. 여기가 1차.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형님들은 형님들 꼴리는 대로 사세요. 마크정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니들 보고 사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냥 망하세요. 꼭 망해야 돼요. 형님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사야 되나요? 얼마에 사면 되나요? 하는 사람들은 꼭 망해서 패가 망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망해요. 왜? 리딩방 같은데 돈 주고 들어가고 또 지도 아까우면 여기저기 사람들 소문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머릿속에는 오르면은 사고 여기서는 팔고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는 팔고 여기서는 사고 지들끼리는 머릿속에서 다 그림 그리죠. 근데 니들 그림대로 안 되지.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줄을 잘 안 긋, 형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줄을 잘 안 긋죠. 줄 안 긋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니까. 어차피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세력이야. 그 세력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뭘 어렵게 생각해. 아이고 내려가네. 내려가는갑다. 아이고
전저점을 뚫었네? 아직까지는 뭐 전저점 못 뚫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걸쳐 있고, 반등을 하느냐 뚫고 올라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거래량은 팍 줄어들었고 세력이 그리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쉽잖아. 형님들은 그냥 존버하면 돼요. 존버. 뭘 걱정을 해. 야, 여기서 올라와서 요만큼 떨어졌다. 그지? 제가 형님들에게 그때 이야기했을 때 이 지점이죠. 갭 상승하는 때. 이거는 분명히 다시 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메꾸지를 못하잖아. 언젠가는 메꾸로 내려온다고. 결국 그 갭 상승을 메꾸로 지금 내려오는. 근데 우리 형님들은 편안하시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주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형님들 항상 있잖아. 우리 오늘 아까 내가 이준석 이야기도 했죠. 눈이 동글해졌다. 그죠? 자, 주식 차트는요. 대장주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대장주가 망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대장주는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냥 가만 냅두세요. 잘 싹. 저는 형님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왜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돈 많이 잃잖아. 주식에서 돈 땄다는 사람들 있어요? 주위에? 1, 200만 원 벌었다 뭐 이런 거 말고 주위에서 단타 치면서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뭐 이런 사람들 봤어요? 자, 형님들, 주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기복이 있습니다.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해요. 나스닥은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상향한다. 제가 형님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자, 기술은 발전하고 이 발전하는 기술에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우상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자, 형님들 고속도로가 이렇게 평탄합니까?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 가면 어때요? 쭉 가다가 추풍령을 넘어서 내려가서 춘천으로 해서 고저차가 존재한단 말이야. 반드시. 기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항상 제가 형님들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뭐라 그래? 멘탈이 흔들리면은요 아무것도 못. 이 멘탈이 뭐죠? 따지고 보면은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념이라고도 할, 때로는 주관이 될 수, 정신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 형님들의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거예요. 어디다 하지? 어디? 이게 첫 번째. 누가 가르쳐 줄 사람 없나? 언제?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지? 딱 이게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어디다 투자하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나? 그렇다면 언제 투자해야 돼? 이걸 왜 고민하죠? 제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할게요, 형님들. 형님들은 정치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이걸 왜 고민하죠? 안 하면 되잖아. 이게 고민되면 안 하면 되잖아. 형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디, 언제가 아니고 누가예요, 누가. 왜? 책임 전가할 사람이 필요해. 내가 투자한 게 아니고 얘가 하래서 했는데 돈을 잃었어. 나는 안 살려고 했는데, 나는 다른 거 살려고 했는데 얘가 이거 된다고 해서 샀는데 돈을 잃었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 핑계를 대면은 내 계좌가 복구가 됩니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거는요, 형님들, 주당 가격을 사람들이 100%로 보고 있어. 근데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주식 개수를 중요시. 자, 주식을 샀는데 100주를 샀어요. 내가 30만 원에 샀어. 근데 이 주식이 20만 원으로 폭락한 거야. 주식의 개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20만 원으로 폭락하니까 불안해서 주식을 팔았어. 그런데 주식이 갑자기 또 올라가네? 이거 사야 되나? 그러다가 주식이 30만 원이 넘었어. 야, 이제 들어가야겠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니까 90주야. 자, 처음보다 주식 수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어? 마이너스 10개 줄어버렸죠. 이게 돈 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팔 것 같으면 빨리 팔다. 아니면 들고 있어야지. 왜 스스로 주식을 팔아서 자기 주식 수를 줄여버리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형님들 보고 그러죠. 배당주를 사는 사람들은 배당 나오는 분기별로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개수 늘리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왜 형님들은 그러면 한 주를 안 사고 100주를 사? 왜 형님들은 100주를 안 사고 1000주를 삽니까? 개수 늘리기잖아. 자꾸 주식을 돈으로 환전을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불안한 거지. 주식을 개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개수 늘리기 싸움이에요, 주식은.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왜 오늘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느냐? 형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5대 은행에, 대한민국에 있는 5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조 5천억 이상으로 급등했어요. 3조 5천억이에요. 대출만.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형님들 신용대출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들이죠. 마이너스 통장 잔액만 3조 5천억을 돌파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65.5%가 4050. 돈 다 꼬랐지 뭐. 자, 자, 형님들. 지금 저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수십억의 마이너스입니다. 강남에 흐름한 아파트 지금 한 채 날라갔어요. 아니, 제가 정신줄을 놔서 웃는 게 아니야. 응? 정신줄을 놔서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주가 변동상으로 수십억짜리 아파트 하나 날라갔어요, 지금. 자, 봐봐. 이제부터 형님들, 특히 이제 투자에 관심 많은 형님들, 그리고 정치에서
뭔가 자기가 정확한 이념이 정립이 안 된다는 형님들 제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자, 형님들은요, 목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형님들 목표는 5천만 원을 2배 만드는 거야. 한 2천만 원 정도 플러스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내 말 맞지? 응? 그지? 형님들 이렇게 투자하잖아. 이게 목표가 없는 거야. 5천만 원을 2천만 원을 불려서 7천만 원을 만든다는 게 목표가 없는 거야. 무슨 적금이니? 주식이? 아니야 이거.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형님들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떨어졌다가도 또 가고 떨어졌다 가고 떨어졌다 가고. 주식은 상장 폐지되는 그런 병신 같은 주식만 안 사면은 주식은 항상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왜? 예전에 10,000원이 지금의 10만 원이라면은 주가는 10만 원 언저리에 가 있어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면은 자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배를 만들겠다가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년간 묶어두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기간을 정해야 돼요. 제가 형님들에게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투자야 형님들. 투자는 시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돈은 시간이라는 촉매를 태워야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형님들은 돈만 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그런 마법이 뭐다? 5년. 약속의 5년. 자, 그러면은 형님들 제가 쉬운 예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형님이 지금 5천만 원 있어.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은 내가 1억을 태우면은 200만 원을 벌겠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빼고도 내가 돈을 더 버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대출하자. 그래서 추가로 5천만 원 대출해서 1억을 태우지. 자, 순수 5천만 원을 자기 여윳돈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과 5천만 원 빚을 내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멘탈이 달라요 서로. 대출이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언제? 이자 날짜가 다고. 오늘은 100만 원이 올랐어. 오늘은 100만 원을 벌었어요. 내일은 30만 원을 잃었어. 다음날 또 100만 원을 벌었어. 그렇게 해서 꾸준히 500만 원, 600만 원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 날짜가 다가오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 자, 주식은 팔아야지 이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쥐고 있다는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팔아야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팔아야지 이익이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우와 올랐다. 팔지도 않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이러죠. 야 그때 팔았으면 아파트가 한 채인데. 그런데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제가 형님들 보고 약속의 5년을 이야기했던 거는 바로 형님들에게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을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겠지. 야 어쩌라고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면은 더 이익인데. 그거는 니들 환상 속에 있는 환타지고 어디가 고점인지 알고 어디가 저점인 줄 알고 팔지.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4050. 지금 이 4050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의 36%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꽂혀 있어요. 거의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도박판입니다. 제가 어차피 형님들에게 조정장은 세게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개미들이 다 틀려나가야 돼요. 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해외 자본들이 던지는. 이거 당분간은요 형님들 좀 세게 갑니다. 아마 형님들 제가 약속의 5년이라고 저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형님들 던져도 벌써 던졌을걸? 물론 6만원대 7만원대 진입한 형님들이야 아직까지 달달한데 뒤늦게 진입한 형님들 제가 약속의 5년이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안 해줬다면 형님들은 벌써 팔아도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은 벌써 마이너스 40% 이상은 먹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약 4조입니다. 약 4조. 이 약 4조 중에 65.5%가 4050. 그리고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에서 8%. 곧 금리가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0.25%의 금리에도 대한민국 금리는 약 1.5% 정도 상승할. 금리가 9%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50%가 405. 얘네들 파산이에요. 얘네들 파산이라고. 얘네들 전부 길거리 나눈다고 이제. 개인회생 신청이 물밀듯이 밀려들 겁니다. 거기다 아파트 잔금도 이제 못 치르게 돼요. 자, 저는 형님들에게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멍충이들은 진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멍충이다. 형님들은 멍충이가 안 되길 바라겠다. 야 롯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